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분노한 청년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돌입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90여 명이 체포되었고 57명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구속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역사는 늘 어둠과 삐터의 격돌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과 정의 그리고 공정이 실종되어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혼돈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역사는 반드시 새로운 창조와 변화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당 대표는 12개 범죄 혐의를 받고도 3년 이상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역시 많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아직도 소환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공수처에서는 내란죄 수사 권한조차 없음에도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지혜 판사는 1월 17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청주지법 임병렬 판사 또한 공수처가 내란죄를 다룰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고, 부산지법 성금석 판사 역시 사법부가 헛발질을 하면 큰일을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공수처장의 이러한 불법 행위 그리고 그 불법을 묵인하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남발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은 이에 저항하다 구속된 청년들이 신청했던 구속적부심을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또한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재판을 이관해달라는 관할 법원 변경 신청까지 모두 기각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서부지법 사건에 대한 보복성 판결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법부의 전행이 지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선거 명부를 공개하게 되면 197세 유권자가 투표했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 검증을 거부하였고, 이를 통해서 사법부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그리고 민주당 등은 이미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법부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약 1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85% 판사들이 침묵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사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또 판사입니다. 재판관이 탄핵되더라도 심판하는 것은 결국 그들 자신입니다. 사법부 내부 카르텔이 대한민국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인 증거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논란을 넘어서 정치가 법정을 장악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판사들도 서로 보호해주고 끼리끼리 방어하고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 수사의 핵심,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것은 비상계엄을 심판하는 재판이 아니라 이미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 쿠데타에 불과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강행하기 위해 40여 임명을 요구하는 위헌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정치 재판입니다.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극악무도한 반국가 세력들을 반드시 청산해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역사는 파괴와 창조가 반복되는 전환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몰락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명의 창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변화의 핵심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드시 5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입니다. 부정선거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 있는 부패의 고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각하하라는 민심이 폭발적으로 분출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혁명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현 체제에서 부패한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한 비상계엄이 발동될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던 여야 의원 최소 100명 이상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국회 해산이 단행되고 조기 총선을 통해서 반국가 세력은 완전하게 척결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악법은 철폐될 것이고 친중 종북 세력은 더 이상 이 땅에서 기생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법적 정치적 혼란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닙니다. 이는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충돌하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탄압과 법원의 이중적 판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은 법과 원칙이 반국가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몰락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역사적 비극의 한 장면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어둠과 빛의 세력의 대립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과 정의를 가장한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운동은 새로운 질서를 탄생시키기 위한 거대한 혁명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윤석열이라는 영웅의 탄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임순민님, 서견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